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반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EV6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이 차가 어떤 차고 어떻게 다른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은 모델 Y 퍼포먼스고요. 무려 450마력을 냅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예요. 이 차는 325마력을 내기 때문에 사실 롱레인지라기에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기아의 스팅어하고 드래그 레이스라면 반드시 얘가 이길 정도로 그렇게 퍼포먼스가 뛰어난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선택한 차죠. 사실 이 차는 저희 PD님이 선택한 차인데, PD님 같은 경우는 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차박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외관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차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이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모델 Y는 좀 너무 뚱실뚱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실용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을 놓고 보면 모델 Y가 조금 더 앞서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 저항 개수 훨씬 더 낮고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차박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EV6 같은 경우는 모델 Y라기보다는 모델 3의 경쟁 모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차에 탔을 때 느낌은 살짝 SUV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이렇습니다. 머리 공간이 이 정도 나오죠. 그렇지만 이 차는 뒤로 젖혀져요. 야, 이 정도라면 SUV지 이걸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은 정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아주 넉넉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공간이에요. 바닥도 완전 플랫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인테리어 중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예쁜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네요. 자,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사뭇 다르죠. 이게 약간 램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유리라는 거,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테슬라는 아우 시원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PD님이 아주 묘한 장치를 여기다 붙여놨는데, 아이패드를 여기다 거치해 놓고 누웠을 때 차박을 하면서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누웠을 때 바로 하늘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누우면 하늘 보이면 좋지. 그런데 새벽 6시부터 해가 뜨잖아. 그럼 6시부터 하늘이 환할 텐데 차박이 되냐 그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루프에 있는 유리를 막는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유리를 덮기 위한 장치를 별도로 구입해서 여기서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인테리어의 느낌은 굉장히 베이직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럭셔리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서 가장 기능적인 자동차, 대신에 꾸밈은 거의 없죠. 이 무릎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 EV6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좁고, 그리고 에어벤트도 이쪽에 있는데 에어벤트가 아래쪽에 있는 거, 뭐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EV6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의 고급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EV6에 비해서 부족한데 미래적인 느낌은 더 많이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좌석으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와, EV6는 이렇게 사륜구동의 앞뒤로 얼만큼 동력이 배분되는지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멋져요. 이 레이아웃이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야, 이런 버튼들이며 이런 다이얼들이며 몸을 이렇게 딱 잘 잡아주는 시트라든지 핸들의 디자인이라든지 굉장히 최첨단의 자동차를 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전기차라면 난 뭔가 좀 크게 달라야 돼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부드러운 전환이 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고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디스플레이를 그냥 디스플레이로만 쓴다는 거. AVN이라고 하는데 오디오 내비게이션은 돼요. 근데 V가 안 되잖아요. 비디오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데 비디오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USB를 이용해서라든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비디오를 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거대한 디스플레이 12.3인치,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인체공학적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더 이상 흠잡을 때가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없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 약간 와이드 선루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선루프가 달려있는데 조금 더 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선루프 자체가 그렇게 차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에 있어서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지나치만치 좋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 En gång hade jag en älskare i Berlin. Väl jag flög och jag flög högt
깜짝 놀래요. 정말 놀랄 만큼 좋은 오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우리가 K8에서 봤지만 그 K8에서 봤던 것보다 정말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요. 둘 다 14개로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편으로 넘어가서 EV6에 없는 것들, 저 테슬라에 있는 것들, 그리고 테슬라에서 아쉬운 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 인테리어에 오면 뭔가 좀 특이하죠. 이거 램프가 노래, 할로겐처럼 생겼지만 할로겐은 아니거든요. LED인데 노란색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느낌이 있어요. 이 인테리어에서 우드, 가죽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미국적입니다.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EV6도 머리 공간이 좁은 건 아니었는데 이 차는 EV6보다 훨씬 더 넓은 머리 공간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 차가 모델 3도 충분히 넓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높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지금 거의 한 뼘 가까운 정도, 주먹 2개 이상이 들어가는 정도의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 라미네이티드 글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 안전에도 큰 위해가 되지 않고 깨져도 여기 붙어 있게 됩니다. 앞유리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른 철판과 이런 흡음재를 사용했다면 이만큼 두꺼워질 텐데 이걸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서 머리 공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드는 거, 그게 또 모델 Y, 모델 3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오디오는 정말 음장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따뜻한 사운드가 납니다. EV6하고 사운드의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따스한 느낌인데 마음에 듭니다. 사실 뜯어보면 그렇게 고급도 아니거든요. 브랜드가 없는 테슬라 오디오인데 소프트웨어만 가지고서 이렇게 충분한 좋은 사운드를 낸다는 거, 이거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테슬라의 인테리어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 2개의 폰을 놓을 수가 있고요. 폰을 놓은 상태에서 폰을 보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렇게 벤트가 있는 게 아니고 벤트 없이 여기서 바람을 그대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면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공기가 부딪히게 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단 느낌이 나고 현재에 있는 차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차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에 게임을 한다거나 넷플릭스를 플레이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재생할 때 이런 큰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충전하는 동안에도 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충전 시간을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계기판이 없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걸 본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꽤 많은 장점을 보여줍니다. 원가 절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기판이 없다는 것으로 더 첨단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얼굴로 바람이 들이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HUD가 없는 데다가 내비게이션 자체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믿고서 정말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 번 내비게이션에 배신을 당합니다. 특히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걸 사용하면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기아차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지만 어떤 새로운 기능을 넣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막 적용한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 데에서는 테슬라만큼 뛰어난 그런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기 충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주 편하죠. 이렇게 닫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테슬라 쪽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지장이 없으면 문제 없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플러그를 보면 이렇게 해골 플러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슈퍼차저 플러그, 그러니까 테슬라 전용 플러그죠. 400V 시스템의 와트는 250W까지 지금은 만들어져 있어요. 슈퍼차저가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 거 굉장히 심플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만큼 훌륭한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꽂는 이 플러그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런 플러그가 흔치 않다는 데 있죠. 대부분의 급속 충전기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그렇게 쿨하진 못해요. 어쨌든 대부분의 급속 충전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무 데서나 급속 충전기를 그냥 꽂을 수 있는 거죠. 저희 아파트도 완속 충전기 4개, 급속 충전기 1개 이렇게 있는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EP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려 350kW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급속 충전기보다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보다도 좀 더 빠른 속도라고는 하는데요. 근데 아직도 350kW로 최대로 충전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 800V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조금 더 빠르다 정도예요. 테슬라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슈퍼차저를 충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EPT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라도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충전 시스템은 이쪽은 그렇게 쿨하진 않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더 앞서는 것 같고요. 저쪽 테슬라는 확실히 쿨한 면에서, 그리고 슈퍼차저 시스템이 워낙에 또 잘 돼 있다는 점에서, 가장 깔끔하게 작동된다는 점에서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보다 양이냐 양보다 질이냐 이걸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EV6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살펴봐서 사실 별 얘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차 두 개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참 자세한 내용은 내일 시승기가 올라갈 거고, 이 차는 제 차고 이 차는 저희 PD님 차니까 아마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 그리고 모델 3 그리고 다양한 차들을 비교하는 영상 조만간 많은 영상들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EV6잖아요. 이 EV6를 타고 어딜 가냐면 EV6 시승행사장을 가고 있습니다.